30여 년 만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만큼 무성하게 자란 숲. 사람들의 삶만큼이나 치열하고 애절한 자연의 생.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습지는 수많은 생명들을 보듬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의 발길도 허락하려 합니다. 숨어 있는 거야. 이거는 무엇도 뭔 별은. 이거는 거시기다. 도룡뇽이다. 이거 도룡뇽이다. 도룡뇽이다. 예쁘기다. 아, 다시서 잘 컸다. 자, 그냥 높게 적당하게 하고. 사람과 자연의 인연을 다시 잇기 위한 공존의 실험. 여기는 운곡습지입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 아래 숨어버렸습니다. 먹을거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든 계절. 운곡습지가 없었다면 이 엄혹한 시절을 어찌 보낼까요? 언제든 몸 담그고 놀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곳. 온전히 자연이란 이름에게만 허락된 평온의 땅입니다. 이윽고 운곡습지에도 초록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숲이 무성해지면 습지는 바빠집니다. 부지런히 배를 채운 호랑나비가 사랑을 찾아 나섭니다. 지금 이 순간 습지는 온통 발그레한 분홍빛입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운곡습지의 일상. 하지만 유유자적한 이 삶의 공간에도 늘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때문이죠. 얻는 만큼 내어주는 것도 필요한 자연의 법칙. 그 순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운곡습지의 생명들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지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착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대끼고 어우러지며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옥신각신, 티격태격해도 끈끈하게 엮여있는 가족처럼요. 묻생명들에게 둘도 없는 보금자리가 되어줬듯 운곡습지는 사람에게도 귀하디 귀한 보물입니다. 습지환경감시원인 김명수 씨. 오늘도 운곡습지로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여기가 좀 길이라고 해, 다니는 길. 예? 짐승들 다니는 길. 근데 여기는 여기하고 저거하고는 지금 그러니까 맨들맨들하잖아요. 지금 여기하고 틀리죠. 자기 몸에 묻어있는 그 해충 같은 거 털어내느라고 이게 부비는 거예요. 가다 이렇게. 여기 털도 있네요. 예, 털. 숲 안으로 몇 걸음 더 옮기는가 싶더니 이게 지금 멧돼지 발자국인데요. 이 형태로 봐서는 최하 250건에서 한 300건 정도 나가는 멧돼지 발자국입니다. 이거는 보이죠? 좀 새까맣게 보이죠? 예. 이게 지금 뭐 보니까 칡뿌리나 뭐 나무 뿌리를 지금 먹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변이 얼마 안 돼요. 지금 해놓은 지가 이게 어제 저녁 정도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 김명수 씨가 하는 일은 습지한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 녀석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설치된 카메라를 시시때때로 확인해 보는데요. 이리저리 둘러보며 주변을 살피는 것 같더니만 이내 새끼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멧돼지부터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보기 힘든 야생동물 삭, 오소리와 고라니 등 운곡습지에는 11종의 포유류와 식물 459종, 조류 48종 등 모두 549종의 동식물들이 식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지형 저층습지로 지난 2011년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고창 운곡습지. 하지만 30여 년 전만 해도 운곡습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끝없이 드나들던 이곳은 농부들의 땅이었습니다. 여기 좀 돌무덤이 좀 보이잖아요. 이게 위쪽에는 논이고 밑에는 그렇게 지금 경계해 놓은 돌이에요. 많이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좀 비스듬히 된 거고. 그리고 이 논이 그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습지로 돼 있지만 그전에는 아주 운곡 마을에서 쌀이 여기서밖에 안 나왔어요. 그 쌀이 굉장히 찰지고 맛이 있었어요. (30년) 전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습지 곳곳, 사람의 자취들. 김명수 씨의 어린 시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참 여기 와서 저기서 우물에서 목욕하고 그러면 여기 막 닭살이 돋아요. 물이 얼마나 시원한가. 한여름에도 그렇게 물이 좋은 물인데. 습지였던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지었던 운곡리 사람들. 그러나 1970년대 말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냉각수로 이용될 댐이 건설되면서 마을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던 곳. 하지만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자연은 생명들로 채워갔고, 그렇게 운곡습지는 본래의 푸르른 모습으로 스스로를 치유했습니다. 초록빛을 되찾은 후로 운곡습지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울창한 숲 덕분에 놀면서 쉬어갈 곳도, 종류별로 먹을 것도 넘쳐나는 덕분입니다. 사이좋게 먹나 했는데 금세 경쟁자 한 녀석을 쫓아버리는 장수 말벌. 벌 중에서도 큰 덩치를 자랑하는 녀석답게 적극적으로 먹이쟁탈에 나서봅니다. 나비쯤이야 식은 죽 먹기. 제 몸집만한 풍뎅이도 끄떡없습니다. 급기야 장수 풍뎅이에게까지 시비를 거는데요. 결국 과욕이 참사를 부르고야만 합니다. 먹이를 두고 육박전도 마다하지 않는 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순리입니다. 뱀 허물 모양의 집을 짓는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뱀 허물 쌍살벌. 알을 낳을 때마다 매번 새 방을 만드는 수고는 기본. 행여나 애벌레들 성장에 해가 될까 날갯짓으로 바람을 일으켜 벌집의 온도를 조절하는 모성애까지 보여줍니다. 겨우살이를 마친 숙새는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3번의 계절이 지나면 운곡습지로 다시 돌아오겠죠? 빗소리에 잠긴 운곡습지. 이 비가 지나고 나면 습지는 또 얼마만큼 변해 있을까요? 비가 그치자 사람들이 찾아들었습니다. 습지 안에 있는 선친의 산소를 찾아온 운곡의 옛사람들. 물에 잠긴 고향이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어우 크다. 이게 암놈이 암놈. 떼떼시가 순놈이고. 다시서 잘 컸다. 자, 꽝 같은 것도 많더라고 이쪽에. 어렸을 땐 못 봤던 광경도 늘었습니다. 그래도 천국이지. 봄 되면 그 병아리 새끼들 같이 그 길가에 꽝 새끼를 꽝 새끼들 엄마 따라서 뚜루룩 따라다니고. 여원 사람이 우리라도 있으니 다행히. 1년에 기껏해야 2-3번 오는 고향이지만 올 때마다 반가운 풍경은 하나씩 늘어갑니다. 댐이 생기면서 이주한 운곡마을의 주민은 모두 158세대. 일부는 타 지역으로, 일부는 습지 인근에 다시 마을을 일궜는데요. 수몰이란 말 때문이었을까요? 마을이 물에 잠길 땐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던 고향이 다시 누군가의 고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요. 바로 이 생명들의 고향이 말이죠.
야간 감시 활동에 나선 운곡습지 환경감시원 김명수 씨. 보이네. 예. 낮보단 밤이 습지 관찰하기에 더 수월한데요. 아니나 다를까 수달 가죠. 이쪽으로 간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대표적 멸종 위기종인 수달의 흔적. 발자국에 이어 배설물도 확인됩니다. 이거 보이죠? 붕어 이거 뼈. 이거는 뼈입니다. 이거는 보이시죠? 이게 뼈. 이거 부러져요. 이거 뼈고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는 비늘이 요런 거 비늘이고. 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났는가 하여간 그 요즘에 이렇게 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숨바꼭질하듯 어둠에 몸을 숨긴 습지의 주인들을 찾는 일은 언제나 흥미진진한데요.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건 고라니. 아마 이곳에 아직도 마을이 있었다면 이 고라니는 마음 놓고 풀을 뜯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은 고라니를, 고라니는 사람을 서로 경계했을 테니까요. 사람이 떠나자 마음 놓고 세상을 누비는 동물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두고두고 기록하기 위해선 경계하기보단 보살피고 지켜가는 일이 먼저겠죠? 그래서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선 전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생태계 지역을 생물권 보존지역이란 이름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운곡습지를 비롯한 고창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환경보존의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생물권 보존지역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핵심 지역과 보호가 주가 되되 일부 개발도 가능한 완충 지역, 그리고 개발 활동이 자유로운 전이 지역. 생물권 보존 지역은 사람과 자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전지구적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생물권 보존 지역을 세 개의 용도 구역으로 나누면서 개발과 보존이 싸우지 않고 같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 보존과 관련해서 많은 국제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런 이제 국제 회의들을 통해서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자연 보존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목적을 자연 보존뿐만이 아니라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또한 그 보존과 함께 가장 큰 목표로 삼은 것이 생물권 보존 지역 제도입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작은 섬 라팔마. (1년이면) 45만 명의 사람들이 다녀가는 유럽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화산섬인 라팔마는 1983년 섬의 일부 지역이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02년에는 섬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화산섬의 독특함이 선사하는 자연경관 덕분에 트레킹족들이 즐겨 찾는 생태 탐방지이자 칠레와 함께 세계 최대의 천체 관측 지역으로 꼽히는 라팔마. 천체 망원경 역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라팔마가 지상 최고의 별 관측지가 된 건 비단 자연 환경이 뛰어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Aquí en La Palma, aparte hay lo que se llama una ley de cielo, en el cual la iluminación está adaptada y es muy baja para que no haya contaminación. Aunque hay quien se queja por la calle porque tiene un poquito la luz es un poco débil, pero eso nos permite tener un observatorio aquí porque prácticamente la luz en la noche no nos contamina nada, es casi prácticamente invisible. 조명을 규제하는 지역 조례를 제정해 밤하늘을 더 잘 볼 수 있게 한 배려. 약간의 어두움을 감내하자 전 세계 사람들이 섬으로 찾아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는 한 호텔.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건물의 높이가 높지 않아 마치 숲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호텔 어디서든 문만 열면 라팔마의 싱그러운 자연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So here you have a little view of the garden. So people really like because it's in the garden and you have a very good view of the garden, and it's like it doesn't feel like you're in a very big hotel. 숲속 호텔의 비밀은 자연을 우선한 건축에 있습니다. This establishment here is built in 1987. It was opened in 89. What we did with all the establishment is build around the trees for respecting nature so that they can keep growing. 이 호텔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공존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생태 관광과 더불어 라팔마의 대표 관광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농업 관광. 이 바나나 농장이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인기 관광지치고는 첫인상이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 Normally this is a very beautiful place, more than now. But the wind comes here and destroy all. But really now it's a good moment for the little plants because have sun. Normally they live in shadow. 뿐만 아닙니다. 거위며 닭 등 농장 안을 종횡무진 누비는 가축들까지. 바나나 농장이 아니라 동물 농장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농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 Our plot we put so similar to the natural way with a lot of biodiversity. Then we only need observe and maybe guide a little. In fact, in conventional agriculture, year by year the soil, the earth go down year by year. But in ecologic, organic or biologic agriculture, year by year is more fertilized the soil. We have dung, other plants, or humus, compost is doing the process, and then we can find fungi and little insect. And really, in 1 square centimeter of good earth, we have more than 10 billions of people, little people obviously, but living here, making the magic process to do the organic things, the compost things, go to inorganic to do the food to the plants. 프란 씨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성공하기 위해선 환경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It's all together, ego, like me, and me. And ecologic is all together in the same level. The important in the earth system, really the plants are the principal actor. The plants, different kind of plants, flowers, little and big plants, and eco-evolution
the really situation to work in a correct way to give the importance to the things in the correct level. 지구촌의 모든 생명을 먹여 살리는 식물의 힘을 경험을 통해 배워가고 있는 라팔마. 생물권 보존 지역의 성공적인 안착은 라팔마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유기농 재배단지가 늘어나면서 지역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했고, 이것은 곧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되돌아왔습니다. Son de la misma gente que está cultivando la verdura. Uno sabe lo que compra, es decir, que no es una cosa que viene no se sabe de dónde, todo fresco y muy buena calidad. Me encanta. 생물권 보존 지역이란 상표를 달고 특산품 역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데요. 이 모두가 자연과의 공존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Bueno, los productos se sacan evidentemente beneficio porque la gente, el turista lo que quiere son productos autóctonos de La Palma. Entonces nosotros, como autónomos que somos, independientes, elegimos nuestros productos, los mejores que nosotros creemos, precio y calidad del mercado. Y en eso está la Reserva La Biosfera.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빛을 가졌다는 루체른 호수가 자리한 스위스 중부 루체른주. 루체른주에는 스위스 제1의 생물권 보존 지역인 엔틀레부흐가 자리합니다. 이곳 역시 생물권 보존 지역이 된 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생물권 보존 지역 협력업체로 지정된 이 식당은 협력업체에 선정된 뒤로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맛집이 됐습니다. 가게 이미지가 확연히 달라진 덕분입니다. Wir sind ja Gastropartner für die Biosphäre und wir haben die Produkte zu 70%, 75% aus der Gegend. 생물권 보존 지역과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선 지역 농산물, 즉 로컬 푸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엔틀레부흐라는 청정자연의 이미지가 식당 매출로 이어진 겁니다. 지역 생산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물권 보존 지역이란 상표를 달고 난 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마케팅에 주력한 힘이 컸습니다. This is the menu of this restaurant. This is the label of Gastro Partner. And where's the meat from? Where comes the bread from? Everything's written in green. Is our products from the region, from the UNESCO Biosphere Network. 엔틀레부흐 생물권 보존 지역의 홍보와 마케팅은 전담팀이 따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업체를 발굴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를 관광과 연계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I'm working for the marketing pool, Entlebuch. That's we are two persons who make marketing for the touristic region Entlebuch. So maybe we go to fairs to show our products. We invite some journalists to show our products, and we sell some packages. We go to we make some marketing in TV or something like that. 갈탄 탄광이 있던 엔틀레부흐. 그런데 탄광이 폐쇄되고
1980년대 말 자연보호구역으로 묶이자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주민들은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의. 3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 2001년 결실을 맺었습니다. The Biosphere Reserve Entlebuch, because it was actually established with a local referendum asking the people whether they want to be part of the Biosphere Reserve, was the first Biosphere Reserve on the Earth that was created with a real bottom-up process.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진 산골에서 이제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관광지로 탈바꿈한 엔틀레부흐. 인공적인 개발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입니다. It's going up. We have still our main season is winter, but we have more and more people in summer also, because this area with the drylands, with the Karstgebirge here in Schrattenfluh, it's a wonderful place to hike, to see the flowers, to see the nature. The nature is still like 100 years ago. 엔틀레부흐에선 마을의 작은 행사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 생물권 보전 지역을 추진할 때처럼 지금도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엔틀레부흐. 엔틀레부흐 공존의 열쇠는 주민들의 참여에 있습니다. 운곡 습지가 떠들썩합니다. 도시에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지난해부터 습지 인근 용계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겁니다. 이런 데 드으면 푹 빠져. 이런 데도 풀 우회로 이렇게 드어. 풀 많이 나는데. 봐봐. 아저씨 봐봐. 그래. 그리고 이렇게 뛰고. 자. 아스팔트에 익숙한 탓인지 온통 연두빛으로 둘러싸인 습지가 낯설기만 한데요. 뭐야 이게? 사람인 줄 알았어. 이런 아이들 앞에 나타난 동물의 흔적. 근데 이거는 무엇도 같아. 먼 배설물 같아. 멧돼지? 우와. 이거 숨어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는 뭐 같아 이게? 먼 씨앗 같아. 씨? 감? 우와. 감 맛있겠다. 이 감이 이제 찍은 거지? 이거 탁구공 알지? 네. 꼭 고마시게. 찍어요? 또 나와요? 그러면 이게 학교가 아닌 습지의 한가운데서 체험하는 자연의 신비로움. 썩은 물이 아니야. 알고 보면 자연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식이다. 도룡뇽이다. 이거 도룡뇽이다. 도룡뇽 새끼들 잡아. 나 도룡뇽 새끼를 놔줘야지. 뒤에 묻었어 엉덩이에? 그래서 억새다 이 억새라고. 억새게 고집이 돼서 억새고. 사람들의 간섭이 사라지자 자연이 되돌아왔고 그 자연은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산에 난다고 해서 바닷가에 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구부러지 말고 어쩌면 생물권 보전 지역이 우리에게 던진 공존이란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이 생물권 보전 지역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전된 지역에서 나오는 에코 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를 바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는 보이는 자원이 아닌 보이지 않는 자원을 경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며 오래도록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가는 생물권 보전 지역. 인류가 쌓아온 역사와 문화, 전통의 지혜를 보존하고 계승해 보다 나은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깨우친 공존과 공생의 법칙을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한반도의 생물권 보존 지역은 1982년에 최초로 지정된 설악산을 포함해 모두 8곳입니다. 지난 2009년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신안의 다도해. 우리나라 천일염의 주산지로 그 맛과 효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요. 연간 800억 원 규모이던 천일염 매출은 생물권 보존 지역 지정 이후 3배 가까이 늘었고요.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수도 3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금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보이죠? 우전도, 앞시리, 뒷시리 이렇게 세 개로 나뉘었는데 여기가 시루섬이라고 앞시리, 뒷시리, 앞에 있는 떡 시루섬, 뒤에 있는 떡 시루섬 그런 의미입니다. 그 헬스장에도 뿌리지만 밀려드는 관광객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건 행정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 역시 섬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떡 시루 같은 섬이라 해가지고 시루섬. 그런데 이렇게 제방으로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올라가. 주민들이 꾸린 길벗이라는 여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지역의 경제 활동을 보다 활기차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길벗이 편한 사람으로 마을의 해설사분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지역 이 주민들이 여행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느려서도 행복한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박과 식당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소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 좋고 관광객분은 증도의 이제 구수한 이야기들,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좋으니까. 평생을 바다만 바라보며 바다에 기대 살아온 섬사람들. 때론 불편하기도 했던 그 삶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데요. 그렇다면 달라진 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 대신 주민들은 행동에 옮겼습니다. 바로 친환경적인 생활을 시작한 건데요.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를 받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지고 있는데 각가지 생태 식물들이라 할까요? 곤충들이 많이 옛날에 없던 것들이 많이 이제 눈에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꾸라지, 또 사마귀, 메뚜기, 이런 물방개 그런 것들이 아주 눈에 보이게 많이 있어요. 원에 가면요. 섬이란 지형의 특색을 살려 바람과 햇빛 같은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도 늘고 있는데요. 주어진 조건 아래서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방식을 택한 사람들. 오스트리아 그로세스 발저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프스에서 녹아내린 눈 덕분에 1년 365일 물소리가 끊길 날 없는 산골마을 그로세스 발저탈. 이곳 사람들은 이 물을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요. 자연의 해가 되는 대형 댐 대신 소규모 발전소를 운영 중입니다.
Hier fließt das ganze Wasser durch, wird Strom erzeugt und dann geht es hinunter und versorgt alle Haushalte in St. Gerold. 마을에 지어진 소규모 발전소는 모두 15기. 발전기를 돌리는 데 사용한 물은 상수도관을 거쳐 다시 일반 가정의 식수로 공급되는데요. 자연자원을 허투루 쓰지 않는 지혜가 엿보입니다. Die Idee von der Gemeinde ist, den Strom für die Schule, für das Gemeindeamt, für die Straßenbeleuchtung selber zu erzeugen. Und diese Rechnung geht sich sehr gut aus. Man kann das aber auch vergleichen. Ein Haushalt, eine Wohnung braucht im Jahr 5.000. Das heißt, dieses Kraftwerk könnte 20 Häuser versorgen. 지난 2002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그로세스 발저탈은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조용한 보존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1950년대 대형 눈사태가 마을을 덮친 후 자연의 무서움을 알게 됐다는 주민들. 개발과 소득 증대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요.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그때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m Blons ist es auch sehr wichtig, dass man auf den Wald schaut. Also der Schutzwald ist sehr wichtig bei uns. Damals war der Wald nicht so in einem guten Zustand. Es waren eher veraltete Bäume. Jetzt weiß man, dass es sehr wichtig ist, dass es junge Bäume gibt und alte Bäume, dass einfach der Schutzwald intakt ist. Und auf das schaut man jetzt. Und das ist auch ein Grund, dass seither nichts mehr passiert ist und wir uns sicher fühlen hier im Ort. Das hier ist der Ort Ragal.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것부터 그로세스 발저탈에서 나무는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림지대가 많은 이곳은 목재 가공업이 발달해 있는데요. 생물권 보전 지역이다 보니 벨 수 있는 나무는 제한돼 있지만 그 쓰임은 다양합니다. Ich freue mich sehr, dass wir im Sommer schon wir sind eine sehr kleine Gemeinde, wir haben 360 Einwohner, wir haben 3 Tourismus. 그 중 하나가 바로 패시브 하우스인데요. 다양한 단열 공법을 사용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저에너지 건축, 패시브 하우스. 나무를 주재료로 한 그로세스 발저탈의 패시브 하우스는 친환경적인 면까지 갖추고 있어 최근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Das ist das Qualitätszeugnis, dass dies ein Passivhaus ist, und zwar nicht nur von Österreich, sondern international. Das Institut aus Darmstadt hat dies geprüft und dieses Qualitätssiegel ausgestellt. Also es ist wirklich ein Vorzeigeprojekt. 목재 공장에서 버려진 나무 찌꺼기는 바이오매스 발전기를 통해 에너지로 재탄생하는데요. 시간당 150kW의 전기를 생산해 에너지 공급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지키고 보존해 미래에 더 큰 가치로 만들어가는 생물권 보전 지역. 그것은 비단 자연환경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문화를 잇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 is a story one of these elderly women told us, and they said, if you mix
9 plants on a special day before Easter. This tea is against all kind of sickness and illness. 봄과 여름, 상가들에 핀 풀꽃을 따다 차로 음용했던 조상들의 삶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는 엘리자베스 할머니. We collect in this area. What we actually do is not just collecting flowers and plants, we also collect the wisdom and the knowledges of elderly women. Das ist unser Bertee. Der wird nicht in Plantagen angepflanzt. 이 따뜻한 차 한 잔이 전해줄 역사와 전통의 이야기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언정 자연에서 얻는 걸 미덕으로 알았던 옛사람들의 지혜는 오스트리아에서 최고의 치즈로 평가받는다는 그로세스 발저탈의 바이오 치즈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로세스 발저탈의 바이오 치즈는 모든 공정이 철저하게 전통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인내와 열정이 필요한 작업. 그 고된 과정을 견뎌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전통 유기농 치즈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거겠죠. Man muss riechen, schmecken und fühlen und man ist mit also in dem Prozess und wenn das nicht ist, macht es keinen Spaß. Also ich möchte nicht in einer großen Sennerei, könnte ich nicht arbeiten, mit überall Knöpfe drücken und Maschinen, ja.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운곡 습지. 오늘도 어김없이 구석구석 습지를 살피는 김명수 씨. 키 작은 새싹들 사이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이게 돌미나리예요, 돌미나리. 돌미나리인데 여기 미나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을 줄은 몰랐네요. 한번 먹어볼래요? 맛있어요. 쌉싸래한 풍미 끝에 따라오는 고향의 내음. 아삭아삭하게 맛있어요. 한번 들어봐요. 내친 김에 더 깊은 곳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이쪽. 여기도 다슬기. 여기도 아주 맛있어요, 이게요. 우리나라 토종 다슬기. 돌아온 생명들과 함께 김명수 씨의 추억도 되살아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새비라고 그러는데 아주 작은 게 또 있네요, 여기도. 요게 우리나라 진짜 토종이에요. 어르신들도 이렇게 모내기 하다가 잠깐 가서 우대가 이렇게 가서 또랑이 가서 이렇게 잡아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된장 깨가지고 삶아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 처음 들어와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있고 좀 놀랍네요. 이 자연이라는 게 진짜 신비스럽네요. 생태계의 보고. 무생명들의 생의 가장 찬란한 날들을 함께할 운곡습지.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대신해 터전을 지켜가는 자연이 있기에 사람의 고향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고향은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운곡리란 마을도 이제 우리 세간들의 머리에서 사라져 가니까 좀 서글펐는데 운곡리라는 말이 운곡 습지 때문에 이름을 다시 이제 세간들이 알게 되고 더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운곡리의 이름이 이대로 사니까 또 한편으로 또 그것도 참 고맙고 반갑고 기뻐요, 지금. 사람과 자연이 공존의 징검다리를 잃지 않는 한 운곡습지는 그 푸름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